자, 이번에는 부모들을 위한 심화 학습 코너 안전을 부탁해입니다.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대처 방안까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근에 공분을 산 실제 사건들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뽕 창독회. 20세 노양은 대학 입학 후 같은 학과 선배였던 22세 김군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약 석 달간 사귄 두 사람은 2022년 5월 노양의 생일을 맞이하여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관광 후에 호텔에 돌아와 남자친구인 김군이 따라준 와인을 마신 노양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자친구인데? 이게 그거예요, 물뽕. 그러니까 왜 남자친구인데 왜 술에 그걸 탔어요? 평소 와인 한 병을 마셔도 거뜬했던 본인의 주량과는 달리 와인 한 잔에 필름이 낑긴 것에 이상함을 느꼈으나 피곤한 탓이라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같이 확인하던 중 김군의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양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노양과의 성관계 영상이 김군의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동의 없이 찍으면 안 이 되는 정도면 진짜 범죄죠. 완전히 충격을 받은 노양은 어떻게 된 일이냐 김군을 추궁을 했으나 김군은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고 촬영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히려 노양애가 화를 내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초반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몽롱한 얼굴의 노양이 성관계와 촬영까지 동의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그건 맨정신이 아니죠. 오케이를 하는 장면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그러면? 거죠. 야, 이건 진짜 애매하다. 노양은 김군이 와인에 물뽕을 탔을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물뽕을 알고 있었나 보다. 아, 이게 제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사건 때문에, 버닝산 사건 때문에 저도 그래서 맞아요. 많이 찾아봤어요. 어디서 이 물뽕이라는 게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예.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게? GHB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네. GHB. 이 데이트 약물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약이요. 걷기도 하고 완전 그냥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게 아니래요. 맞아요. 걷고 그냥 밖에서 봤을 땐 술이 좀 많이 취했나? 이 정도로 비슷하다. 보인대요. 와, 근데 그 사람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난다는 거야.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배출이 돼요. 6시간 내지 12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배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마약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한 잔이긴 하지만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약물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건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미 배출되고 난 이후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됐어요. 증거가 없지. 이거 못 잡네? 이 사건 무혐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 무혐의 받았어요. 그래서 씨, 말도 안 돼. 미쳤다. 이런 아우, 짜증나. 또 이런 영을 만들었지? 이렇게 악용이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환각을 즐기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을 하는 하잖아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순전히 남한테 나쁜 짓 할 목적으로 정신 쓰는 잃게 해서 거네요?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야, 이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게 이게 또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하게 약물이 검출되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나중에 기억을 하나도 못해. 전문용어로 블랙아웃이라고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데 그래서 이거는 블랙아웃인 경우에는 이거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취한 상태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사람 그걸 이용해서 간음을 해야 중간간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데 반대로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평상시랑 똑같이 행동해. 맞아. 말했더니만 제대로 다 답변도 하고 예를 들면 나 오늘 너랑 같이 자고 싶어 그랬는데 오케이. 야, 무섭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딱 어떡해. 나는 몰랐다. 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술 취한 것도 몰랐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뭘 하려는 생각이 없었어 라고 봐서 이게 범죄가 성립 안 된 경우가 많다. 근데 누굴 믿고 만나 이러면. 누군가의 의식을 그렇게 완전히 꺼버리는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럼 이게 24시간 전에는 어쨌든 12시간까지. 12시간. 12시간 이내, 그러니까 바로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하고 찜찜해. 찜찜하면 바로 어딜 가냐? 뭐 해바라기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해바라기 센터. 거기 가면 바로 검사를 해주고 증거를 채취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안전하다는 그거 거죠. 그대로. 그거 그대로. 뭐가 남아있을 그럼 수 그 옷까지도 그대로 증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제출이 되거든요. 거기선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주는 한꺼번에 곳이니까. 원스톱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 해바라기 해결 센터. 방법이 있긴 있구나. 요즘에는 그 청소년 사이에서도 마약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청소년 마약 사건이 진짜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이제 뭐 마약 청정구역 이거 더 이상 얘기도 못 하고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왜 그러는 거야? 아. 그 작년에 그 10대 마약 사범 적발된 게 1,477명이에요. 1,477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대 아니 작년만. 작년만? 예. 그게 2022년도에 481명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3배가 증가했고요. 아이고야. 아이. 아 진짜 근데 이 학교에서도 마약이 문제시 돼가지고 또 학부모들한테 문자가 오고 막 그랬대요. 최근에 학교 그냥 복도를 마약에 취한 것 같다고 선생님이 보시고 신고한 사례도 있었어요. 학생이 마약에 취한 것 같다고? 네, 술 냄새도 안 나고 뭐도 안 나는데 이 A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눈에 띄게 비틀거려서 술을 마시고 왔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는데 결국 A 학생은 담임 교사와의 상담에서 약을 먹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약 충격적이게도 다름 아닌 마약이었습니다. 일명 나비약이라고 맞아요. 있어요. 나비 모양으로 생긴 알약. 그냥 뭐냐면 이거를 그냥 마약이라고 안 해요. 그냥 다이어트 약이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죠. 아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 약을 먹었더니 살이 빠지더라 하니까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아름아름 복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파시키기 좋죠. 처음에 접근성을 다이어트 좀 약이라고 소개. 높이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구나. 제 관점에서 보면 그 가정통신문처럼 집에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마약이 이렇게 크게 써 있더라고요. 너무 생경한데 그게 없지 않은 일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도 그런 마약을 보통 뭐 루트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게 되는 경로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약간 직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학원 앞에서 판촉 행사한다면서 맞아요. 아, 대치동. 음료수를 따주고 거기 있는데 마약에 들어드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보통 그 정도 행사면 별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통 그렇게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마약이라는 것도 자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타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조심스러워. 일단 아는 사람이어도 먹을 거를 주면 그 자리에서 넙죽 받아서 먹는 것만큼은 좀 피하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사탕이든 뭐 알약이든 젤리든